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피스 코리아에서 무역실무 과목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무역실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동안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해오다가, 이제 제가 대표가 되어서 관세사무소를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셔서 나중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개업을 해서 일을 하시는 꿈을 갖고 같이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역 실무 자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범위를 포괄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수출입 과정의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과목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라고 하죠. 범위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재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다른 2차 세 과목 중에서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계속 또 공부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양이 많다는 점, 그리고 어떤 무역 실무적인 이론, 내용 이외에도 우리가 그 무역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 협약, 그리고 조약, 이런 내용들, 관련된 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역 실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목, 과목의 타이틀은 무역 실무지만 사실상 이제 2011년도부터 대외무역법이랑 외국간 거래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과목의 그 수는 무역 실무와 그 다음에 대외 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간 거래법,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외국간 거래법. 그래서 왜 처음에는 이제 다들 무역 실무에 보통 공부를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수적인 과목이라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시기를 조금 밀어놓으시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사실상 제가 모의고사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무역 실무는 점점 이제 그 모의고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답안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근데 이게 그 모의고사 회차가 늘어가도 대외무역법이나 외국간 거래법에서는 답안을 잘 못 쓰세요. 이게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관점 자체가 너무 무역 실무에 치중해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의 범위는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6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무역 실무는 전체 6문제가 나오는데 꼭 해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간 거래법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 경향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왜 이 과목들이 부수적인 과목이 아니라 주요 과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무역 실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역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무역 계약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결제, 그 다음에 뭐 운송, 보험, 이런 목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성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계약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계약의 조건, 이렇게 나누어지고, 종료라고 하는 것도 어떤 클레임이나 중재 이런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데, 단순히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실무적인 이론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각각의 파트별로 국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업 시간이 아니지만 그냥 간략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UCP나 CISG나 인코턴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운송에 관련해서도 보험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종료에 있어서도 각각에 관련된 국제 협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무역 실무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각각의 협약, 규칙에서 나와 있는 규정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기출형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3대 5대 2의 비중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역 실무 6문제 중에서 4문제가 무역 실무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2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에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무역 실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의 비중을 놓게 보게 되면 3대 5대 2입니다. 그 말은 어느 한 파트를 제외시킬 수 없다.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인 범위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파트.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각각의 파트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서술하는 방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다가 가장 최근이죠. 작년에 나온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규칙, 규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암기해서 서술해야 되는 방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무역 실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의 그 기출 문제 유형의 트렌드가 바뀐 거냐? 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식은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무역 실무에 대한 이론과 전체적인 그 관련된 국제 협약, 조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되 이러한 협약과 조약, 규칙에 있는 내용들은 가장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그대로를, 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외워주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처럼 법령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강행법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해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출 문제의 그 경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 전략,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한 3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학습 전략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고 공유를 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크게 2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면서도 기본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리, 암기를 하고 결국에는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 결국 관세사 시험에서는 6문제를 잘 서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머릿속에 잘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국에는 다 나중에 답안에 그것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만 정리, 암기가 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있는 답안을 서술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의 어떤 학습 스케줄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해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한 거를 바탕으로 정리, 암기를 해 나가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1월이 되면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해서 모의고사가 반복이 돼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전에 있는 것이 뭐냐. 일단 오늘이 이제 4월이니까 5월부터 강의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마지막에 올해 말을 생각해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모의고사 이전 단계의 어떤 기존의 과거의 기출문제 유형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한번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을 해보면 보통 뭐 문제풀이 강의다 혹은 뭐 답안 작성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던가 이런 연습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이전까지의 시간이 지금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은 공부를 아직 안 해보신 사람들이 봤을 때는 6개월이면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협약, 규칙이라고 하는 이 과목들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외와 외국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강의를 보통 대외나 외국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개월 정도 강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케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강의와 협약 규칙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2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다 합쳐도 5, 6개월이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나의 계획이 나는 이제 2022년 6월 시험이니까 시험 기간이 이렇게 남았다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내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세한 이제 과목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이 기간 이내에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거는 이제 많은 합격생들과 강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계속 나오는 말들이죠. 다독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단순히 다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해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다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결국에는 다독은 우리가 굉장히 그 내용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과 협약에 대한 내용을 저는 크게 나누어서 접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독을 할 때 이 기본 이론에 대한 그 회독수, 분량을 나눠서 점점 회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들을 그냥 쭉 이어서 가게 되면은 전체 분량을 다 돌고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과목을 나누어서 회독을 시작을 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노출의 횟수를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누적 다독 방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범위는 굉장히 많아서 각자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 분량을 만약에 내가 5등분을 나누고 이렇게 5회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1회를 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2회독을 할 때 이전에 봤던 것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분량을 시작할 때 전에 봤던 내용들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페이지면 100페이지에 들어갔던 시간이 만약에 30분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내가 한 번 예를 더 볼 때는 30분이 아니라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15분 이내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회독을 할 때에도 조금 자세한 내용을 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목차, 키워드 위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 노출을 시켜주는 방식. 요것들은 이제 공부를 직접 시작을 해보셔야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제가 효과를 크게 많이 봤던 방식인데
이제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회독은 우리 눈에 노출을 시키고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하는 작업이라면 리마인딩은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리마인딩이 실제로 뭐 답안 작성을 계속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머릿속으로 그냥 목차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마인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이동하는 시간 혹은 잠자기 전 아니면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에 특정한 파트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내가 목차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꼭 그거를 체크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수험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하는 이 시험에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효과가 나중에 모의고사에 가서 굉장히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학습 전략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꼭 안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관세사 뭐 시험에 대한 어떤 제도가 뭐 바뀐다, 과목이 바뀌거나 유형이 바뀐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관세사 회의에서 그런 시험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쉬운 그 방향, 그러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이 개편이 되진 않을 거고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에 개편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시험의 시작 시점을 개편 이후에 확실히 되고 나면 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저라면은 오히려 이게 개편이 되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무역실무 과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나중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뭐 꼭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학원 게시판이나 그런 카페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